세상이 움직이던 신호. 오라이. 그 외침과 함께 버스가 출발했고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좁은 버스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출근하는 직장인, 시장 가는 아주머니,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가 어깨를 맞댄 채 흔들렸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다. 요금 안 내신 분 계십니까? 맑고 또렷한 목소리. 단정한 제복에 가죽 가방을 맨 그녀는 버스 안을 누비며 표를 끊어주고 거스름돈을 주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부탁했다. 버스 안내양. 그 시절 버스는 그녀 없이 움직일 수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시절 우리의 하루는 그녀의 목소리 없이 시작될 수 없었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급브레이크에 휘청거리는 할머니를 붙잡고 아이고 학생. 가방 좀 앞으로 매세요. 뒤 사람 불편하게 하는 학생을 타이르고 아저씨 담배는 내리셔서 피우셔야죠. 창문으로 담배 연기 날리는 아저씨를 나무라던 그녀. 그리고 무엇보다 버스가 출발할 때마다 차장 쪽으로 고개를 돌려 외치던 그 한마디. 오라이. 그 소리는 단순한 출발 신호가 아니었다. 그건 하루의 시작이었고 삶의 리듬이었으며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주문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표를 끊어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버스 안의 질서였고 안전이었으며 때로는 위로였다.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한 일이다. 겨우 20살 남짓한 처자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매일같이 웃으며 그 일을 해냈을까? 그날도 그녀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다. 그 미소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을 때 그녀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김미선. 22살.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제복을 입었다. 남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치마. 거울 앞에 서서 모자를 썼다. 가죽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섰다. 차고에 도착하면 기사 아저씨가 이미 와 있었다. 박 기사. 50대 중반. 과묵하지만 운전만큼은 최고였다.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고 버스에 올랐다. 미선은 동전 가방을 확인했다.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각각의 동전이 제자리에 있는지 점검했다. 표뭉치도 확인했다. 한 장 한 장 센 뒤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버스가 출발했다. 첫 정류장에 도착하자 손님들이 올라탔다. 미선은 표를 끊어주고 박 기사 쪽을 향해 크게 외쳤다. 오라이. 그 신호와 함께 버스가 움직였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줄지어 탔다. 모두 졸린 얼굴이었지만 미선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표를 끊어주고 거스름돈을 주고 다시 외쳤다. 오라이. 버스가 출발했다. 하루에 12번 왕복. 한 번에 평균 50명의 손님. 계산하면 하루에 600명. 600명의 얼굴을 보고 600번의 표를 끊고 600번의 미소를 지어야 했다. 그리고 수십 번의 오라이를 외쳐야 했다. 버스 안은 작은 세상이었다. 온갖 사람들이 모였다. 아침마다 같은 자리에 앉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항상 신문을 펼쳐들고 중얼거리는 분이었다. 미선은 그 할아버지가 타면 미리 자리를 비워두었다. 할아버지가 내릴 때면 미선이 외쳤다. 오라이.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내렸다.
학교 가는 여학생들도 있었다. 교복을 입은 그 아이들은 항상 떠들썩했다. 미선이 지나가면 인사를 하고 가끔은 사탕을 건네기도 했다. 아이들이 내릴 때도 미선의 목소리가 울렸다. 조심히 가요. 오라이. 시장 가는 아주머니들은 큰 보따리를 들고 탔다. 좁은 버스 안에서 보따리는 늘 문제였지만 미선은 웃으며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술 취한 아저씨들. 이 사람들이 제일 골칫거리였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옆 사람에게 시비를 걸거나 심지어 토하는 경우도 있었다. 미선은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말했다. 조용히 하시라고, 다른 손님들 불편하다고. 대부분은 말을 들었지만 가끔은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럴 땐 박 기사가 나섰다. 버스를 세우고 내리라고 했다. 미선은 그런 박 기사가 고마웠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다. 자기 때문에 운행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다시 출발할 때는 어김없이 외쳤다. 오라이. 그 목소리는 버스 안의 불안을 잠재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주문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쁜 날이었다. 비가 내려서 평소보다 손님이 2배는 많았다. 사람들은 우산을 접지도 못한 채 버스에 올라탔고 바닥은 물로 미끄러웠다. 미선은 쉴 틈 없이 움직였다. 표를 끊고 거스름 돈을 주고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다. 오라이. 외치며 버스를 출발시키고 다시 다음 정류장에서 사람들을 태웠다. 그때였다. 한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지갑이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가방을 뒤지며 울먹였다. 분명히 있었는데, 방금 표 끊을 때까지 있었는데. 버스 안이 술렁였다. 소매치기 다, 누가 훔쳤다 말들이 쏟아졌다. 미선은 재빨리 박 기사에게 말했다. 잠깐 멈춰달라고. 버스가 서자 미선은 손님들에게 말했다. 혹시 지갑을 보신 분 계시냐고, 실수로 주우신 분이라도 계시면 돌려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다. 그 여자는 울기 시작했다. 지갑엔 한 달 생활비가 다 들어있었다고, 아이들 밥 사줄 돈이라고. 미선의 가슴이 아팠다. 그때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다. 왜 자기를 쳐다보냐며 소리를 질렀다. 자기는 안 훔쳤다고, 의심하지 말라고. 상황은 더 꼬여갔다. 남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 가난하게 생겼다고 도둑 취급하냐며 분노했다. 다른 손님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누군가는 남자를 의심했고 누군가는 여자가 착각한 거라고 했다. 버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미선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말했다. 지금 서로 의심하면 안 된다고, 차근차근 찾아보자고. 미선은 여자에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지갑을 본 게 언제냐고. 표 끊을 때라고 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디 내려놓지 않았냐고.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미선은 버스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좌석 및 짐칸, 바닥 구석구석. 손님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찾아주었다. 그러다가 창틀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지갑이었다. 여자의 지갑이 맞았다. 여자는 어떻게 저기 있냐며 놀랐다. 미선이 설명했다. 아마 창문 열 때 실수로 올려놓고 잊으신 것 같다고. 버스 안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소동이 벌어졌다고. 남자도 진정했다.
미선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고 다행히 찾았으니 됐다고. 그리고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늦어서 죄송하다고 곧 출발하겠다고. 박 기사를 향해 외쳤다. 오라이. 버스는 다시 움직였다. 그날 저녁 운행이 끝나고 차고로 돌아왔다. 미선은 동전 가방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다. 몸도 마음도 지쳤다. 박 기사가 물었다. 힘들지 않냐고. 미선은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박 기사는 알고 있었다. 미선이 점심도 거르고 일한다는 걸. 도시락 싸올 형편이 안 되는 걸. 사실 미선은 이 일을 해야만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 살림이 기울었고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셨다. 남동생은 아직 중학생이었다. 미선이 버는 돈이 가족의 전부였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리 힘들어도 웃었다. 손님들 앞에서 지친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그게 프로였고 그게 그녀의 자존심이었다. 목이 쉬도록 오라이. 를 외치는 것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도 모두 가족을 위해서였다. 박 기사는 주머니에서 빵 하나를 꺼냈다. 아까 사둔 거라며 미선에게 건넸다. 미선은 사양했지만 박 기사는 강권했다. 먹지 않으면 자기가 서운하다고. 미선은 결국 빵을 받았다. 그리고 눈물이 났다. 박 기사는 모른 척했다. 차고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바라봤다.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침 첫 운행부터 손님들이 달랐다. 어제 지갑 소동을 겪었던 사람들이 미선을 보며 웃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다. 어제 수고했다고, 덕분에 문제없이 해결됐다고. 미선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다. 그리고 평소처럼 외쳤다. 오라이. 손님들도 따라 웃었다. 점심 무렵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는 할아버지가 미선을 불렀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건넸다. 열어보니 빵과 우유였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점심 거른다는 소문 들었다고. 젊은 사람이 밥은 먹어야 한다고. 미선은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다. 대신 환하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할아버지가 내릴 때 미선이 외쳤다. 조심히 가세요. 오라이.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내렸다. 오후에는 여학생들이 손편지를 건넸다. 예쁜 글씨로 쓴 그 편지에는 감사의 말들이 가득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맙다고, 언니처럼 느껴진다고. 편지 마지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니의 오라이. 소리가 제일 좋아요. 저녁 운행 때는 아주머니들이 주먹밥을 건넸다. 시장에서 장 보고 오는 길에 만들었다며. 미선은 사양했지만 아주머니들은 억지로 가방에 넣어줬다. 그날 미선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기가 손님들을 위해 일하는 것만큼 손님들도 자기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버스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오라이. 는 단순한 출발 신호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였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어느 날 회사에서 공지가 내려왔다. 버스 안내양 제도가 없어진다는 것이었다. 자동 요금 징수기가 도입되면서 안내양이 필요 없어진 것이다. 미선은 멍하니 공지문을 바라봤다. 이제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마지막 운행날. 손님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오늘이 미선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앞으로 잘 되길 바란다고. 할아버지는 악수를 청했고 여학생들은 꽃다발을 건넸다. 아주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다. 미선도 울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다. 미선은 마지막으로 박 기사를 향해 외쳤다. 오라이. 그 목소리는 유난히 길게 울렸다. 박 기사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말했다. 수고했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미선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버스에서 내리며 뒤를 돌아봤다. 그 좁은 공간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소중한 추억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같이 외치던 그 한마디. 오라이. 세월이 흘렀다. 이제 버스에는 안내양이 없다. 기계가 요금을 받고 안내방송이 정류장을 알려준다. 편리해졌지만 무언가 허전하다. 그 시절 버스에는 온기가 있었다. 안내양의 목소리가 있었고 승객들의 웃음이 있었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 오라이. 그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고 그 소리와 함께 사람들은 움직였다. 미선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가끔 버스를 탈 때면 그때가 생각난다. 좁은 버스 안에서 사람들 사이를 누비던 시간들. 요금 안 내신 분 계십니까? 그 목소리를 내던 자신. 그리고 무엇보다 목이 쉬도록 외치던 그 한마디. 오라이. 그때 만났던 사람들도 생각난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 여학생들은 다 커서 어른이 되었을까? 아주머니들은 여전히 시장에 다니실까? 궁금하지만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건 그들 모두가 자신에게 따뜻함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는 것. 요즘 버스는 조용하다. 사람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서로 말을 섞지 않는다. 편리해졌지만 외로워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라이 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없다. 혹시 당신도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버스를 탈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 오라이. 그 소리와 함께 움직이던 하루를. 제복을 입고 웃으며 표를 끊어주던 그녀를.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인사하던 따뜻했던 그 시절을.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빠른 버스가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여유인지도 모른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라이처럼 서로에게 출발을 알리고 응원하는 마음인지도 모른다. 가끔 우리 삶에도 필요한 게 아닐까? 누군가 외쳐주는 오라이가. 힘들 때, 지칠 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오라이. 괜찮아, 출발해도 돼. 그런 목소리가.